얘들아, 과학 자체는 실제로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뭔가 결과를 중요시 여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원래 과학은 절대로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아. 과학은 무조건 과정이 중요한 학문이야.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줘야 돼. 과학은 항상 결과를 우리가 뱉을 때 과정이 생략되면은 그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알았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혹시 애들이 이런 말 들어봤어? 약간 좀 그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 해운대에 가면 막 그 거기 막 큰 도로에 있는데 그 주변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점 봐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점 보러 혹시 가는 거 좋아해? 어때? 점 보면 약간 보면은 뭐 갑자기 어떤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 와가지고 갑자기 쌤은 사실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쌤 그 뭐지 그 누구지 쌤 친구 중에서 되게 믿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걸 계속 쌤한테 계속 받으러 가자 하는데 갑자기 뭐 쌤한테 깨끼 하면서 막 뭐 너희 팔자는 뭐 이렇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실제로 한마디로 어떠한 일련에 뭐 어떻게 순서도가 있는 어떠한 실험의 결과물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는 이제 유사과학 또는 사이비과학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과학은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실험의 결과를 의하던가 아니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규칙을 찾아내서 그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과학은 과정을 배우는 학문이다. 학은 얘들아 실제로 학교란 말 들어봤어요. 학교 배운 학자. 그래서 과정을 배운다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 중에서 지금 배우는 게 총 4가지가 있는데, 크게 틀을 짜보자면 첫 번째 제일 과학에서 중요한 학문이 물리학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물리학? 근데 지금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들 아니야. 근데 우리가 과학을 배움에 앞서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매우 좋아.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물리학은 뭔 뜻이면 얘들아 이런 말이에요. 과학 중에서 과정을 배우는 것들인데, 과학 중에서 물리학이란 거는 물건이란 뜻이야. 한자로 얘들아 물건에만 들어왔어. 물건 물자. 물건을 리란 말을 얘들아 뭐하면 다스릴 리자야. 이런 거 들었을 때 이장님 들어왔어? 이장 또는 뭐 다스릴 리자라 해가지고 이치라는 거 들었어. 이치. 그래서 물건을 쌤이 한번 다스려 볼게요. 이게 물리란 말이야. 쌤이 분명 이 쌤 손과 이 물병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이거를 찌를 충자에 갑자기 돌자. 갑자기 찔렀다 해서 충돌이라 불러요. 충돌. 이런 말 들었어. 충돌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물건을 내가 힘을 그러니까 이 입체와 입체 사이에 충돌을 하면 이거를 힘을 가했다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아 얘들아? 힘 가했지 않아? 힘 썼지 맞지?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얘들아 이거를 물건을 다스렸다 불러요. 이게 물리라 불러. 물리. 자 그럼 너희들 보통 어떤 물체가 다 뭔가 움직임을 취하거나 그 물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다 배우는 거를 이렇게 물리학이라 불러요. 안 어렵지 얘들아? 그래서 물리학은 말 그대로 한 물건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리학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과학에서 중요한 학문이 이제 이렇게 불러요. 화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학자 애들은 뭔 말인지 알겠지? 이 학자는 배운 학자 맞지 얘들아? 근데 화자는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자 얘들아 화가 되게 많아. 우리 말에 맞지 얘들아? 꽃 화자? 어때 주희야? 꽃 좋아해? 쌤 예전에 그 뭐지? 최근에 여자친구한테 꽃 줬는데 되게 뭐랄까 자기 안 좋아하는 꽃이라고 막 실망하더라고. 근데 얘들아 꽃을 배우는 걸까? 요거 꽃 아니야. 여기에 꽃은 아니고. 그럼 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변화하다 라는 말 들어봤어? 변화하다 할 때 이 화자가 바로 그 화자예요. 되다 화자야. 되다 화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화학은요 어떻게 되는 거를 배우는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여기 얘들아 여기 강의실 한번 싹 보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다르게 보이지 않아? 뭔가? 그치? 혹시 이게 왜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아? 그걸 배우는 거야. 오늘 배울 거는 바로 두 번째 거, 이 화학이에요. 이 화학은요 배우면 세상의 물질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이해하게 돼. 그래서 이름이 화학이야. 어떻게 되는지 배우니까.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칠판은 왜 초록색이고 왜 이렇게 돼 있고 왜 이 물질을 어떻게 되게끔 뭐 합치면은 뭐 어떻게 되고 한마디로 그 물질이 돼 있는 거를 다시 뭐 우리가 뭐 깨트려 가지고 다른 물질로 되게 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되게 만드는 게 바로 화학이에요. 알았지 얘들아?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이 화학과 물리학이 이제 보통 이렇게 불러요. 기초를 다듬는 데 쓰는 과학이다 해서 기초과학이란 말을 써요. 기초과학. 얘들아 기초란 말 들어봤어? 기초? 기초라는 말은 기가 틀 기자에 초는 처음 초자 이런 말 들었어? 얘들아 처음이다. 초심 또는 뭐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처음의 틀을 배우는 뭐 과정이라 해서 기초과학이라 불러. 그러니까 과학은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돼가지고 나머지 이 두 개를 응용을 해요. 근데 응용이라는 말 들었어? 응용 엉킬 음자에 쓸 용자 이 기초를 이용해서 어떻게 막 엉켜가지고 막 쓰는 것들. 자, 이 두 가지를 응용해서 나온 학문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불러요. 들어본 사람 있나? 생이 뭐지 얘들아? 날생자 혹시 들어봤어? 나왔다. 살아있다라는 말도 써요. 너 이런 말 들었어? 생회. 부산에 회 유명하지 않나? 회. 살아있다. 그리고 목숨명자. 너희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그 신하가 임금을 향해서 명을 바치겠다 이런 말 들어봤어 얘들아? 명을 바치겠다? 그 목숨명자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숨이 도대체 어떠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배우는 학문 생명과학이라 불러요. 들어봤어 얘들아?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왜 우리는 보면 땅바닥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부르진 않아. 맞지? 얘 목숨 달려있어 얘들아? 없죠. 근데 왜 우리 목숨이 있는 거지? 이 목숨에 대해서 왜 있는지를 배우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알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과학은 뭔가 이 화학이랑 물리학에서 응용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생명과학은 기초과학이라 부르지 않고 얘를 응용과학이라 불러. 응용과학. 한마디로 이 두 개를 뭔가 융합시켜가지고 이거를 쓰는 거죠. 실제로 왜 살아있는지 궁금하지 않아들아? 그쵸? 살아있는 건 뭐고 살아있지 않는 건 뭐고 도대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도대체 몸이 어떻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어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왜 살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돼. 요거는 아마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둘 다 배워야지만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쌤한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배우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거 배울 거야. 알았지 얘들아? 당연히 기초가 잡혀 있어야지 응용할 수 있게 않겠나? 맞지 얘들아? 그렇죠? 네 번째 거 얘들은 뭐냐면 이렇게 불러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얘들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진짜 들었어 얘들아? 땅 진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실제로 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 굳자 써서 지구라고 불러요. 들어봤어 얘들아? 지구. 왜 우리의 땅은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건 쌤이 오늘 할 거예요. 왜 공 모양이 되어 있는지 이 땅이 공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공 모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배우는 거를 지구과학이라 불러요. 그래서 총 과학은 네 가지가 크게 있어. 얘들아 여기서 관심 있는 거 있어? 관심 있는 거 없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과학은 이 네 가지를 다 이제 배우는 것들을 말해. 알았지 얘들아? 자 얘들아 이제 정말로 한번 수업 시작해볼게 얘들아. 알았지?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없나? 없어 얘들아? 얘들아 여기 지워도 되나? 지울게 얘들아 쌤. 이렇게 과학은 총 네 가지 있다고 보면 돼. 자 오늘은 말했지만 두 번째 거 화학을 배울 건데 얘들아 일단 화학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이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얘들아 세상의 모든 물질을 뭘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던 과학자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칠판이든 뭐 유리든 뭐 이 지금 책상이든 뭐 의자든 얘들을 다 모두 다 확대해 봤을 때 도대체 뭔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물질이 되어 있는 이 물질의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바로 이렇게 지었어. 확대해 봤더니 과학자들이 한번 확대해서 이걸 찾아냈더니 얘가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거야. 왜 동글동글 되어 있는지 쌤이
바로 설명해줄게 얘들아. 자, 이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것들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뭘로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어. 혹시 얘들아 이름만 들어봤어? 나달이라 해가지고 그 벼나 보리, 쌀 뭐 이런 것들 보면 콩 같은 거 보면 동글동글해 보이잖아, 맞지 얘들아? 이렇게 동글동글해 보이는 것들을 뭘로 이름을 지었냐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 나달처럼 보이는 그 자식이라 해가지고 입자라 지었어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과학을 처음 배우잖아, 맞지? 근데 과학을 처음 배우는데 막 처음 듣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해할 때 한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휘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어를 항상 한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우리는 요거를 머릿속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입자라는 말은요, 동글동글해 보이는 거를 입이라 불러요. 입 한자로. 그리고 그 자식이 동글동글해 보인다 해서 입자라 부른다. 안 어렵잖아, 여기까지. 자, 볼게요. 이런 느낌이야. 책상 입자. 여기 확대해 보면은 다 동글동글해 보여. 또는 의자 입자, 의자 입자가 되어 있고, 뭐 시계 입자, 시계도 안에 확대하면 동글동글한 나달처럼 보여요. 마치 벼, 보리, 쌀처럼. 자, 이제 얘들아, 여기 궁금할 거야. 요거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봤을 때 도대체 얘는 왜 나달처럼 보이냐, 동글동글해 보이냐. 자, 얘를 확대해 봤을 때, 자, 얘들아, 요 단어는 시험 나와요. 요 단어 시험 나와, 알았지? 근데 요 내용물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호기심이 강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쌤은 말해줄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얘들 요거 잘 기억해줘야 돼. 요거는 시험에 나와. 요까지는 시험에 나와. 근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았지? 요거는 그냥 얘들아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들이야, 알았지 얘들아? 해볼게요. 여기 안에 뭔가 여기 안에 그 내용물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다 찾아냈는데 요거를 이제 찾아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뭔가 중앙에 뭔가 이상한 애가 뭐 있고 또 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있는 거야.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실제로 찾아낸 내용들이야. 근데 실제로 얘와 얘 사이에 과학자들이 하나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요 동글동글한 입자로 돼 있는데 얘를 한번 확대해서 찾아내 보니까 뭔가 중심에 뭔가 박혀 있고 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얘를 항상 이렇게 막 떨어뜨려놨어. 한번 실험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뭐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막 떨어뜨렸어. 떨어뜨렸는데 다시 또 주변에서 막 들어오는 거야. 항상 똑같은 개수가. 이 개수가 지금 보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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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총 8개잖아. 마치 동글동글한 주변에 맞지? 근데 8개가 항상 떨어뜨리면 8개 들어오고 또 떨어뜨리면 8개 들어오고 항상 무조건 8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알았냐면 얘랑 얘 사이에 항상 얘가 동글동글한 이 작은 애를 항상 8개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음에 예측에 성공했냐면 이것부터 얘들아 들어보자면, 우리가 보통 팔을 잡아 당기면, 자 아까 배웠어 얘들아, 이 물질과 물질, 이것도 물질이란 말이더라. 우리 사람도 물질이잖아, 맞지? 물건 돼 있잖아. 물질과 물질을 잡으면은 이거를 힘이 가했다 배웠죠. 힘, 맞죠 얘들아? 어렵지 않으더라. 물체와 물체 사이에 충돌을 하면 쌤이 힘이 가했다 배웠잖아, 맞지 얘들아? 쌤이 똑같이 힘을 가했을 때 얘를 반대편으로 힘을 가하면 얘들아 빠르기가 변하죠. 이게 힘의 특성이야, 맞지? 상상해봐 얘들아.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돼. 과학은 힘을 가하면 물체는 빠르기가 변해요. 근데 쌤이 이 팔을 한번 잡아 당겼는데 왼쪽으로, 너희 기준 오른쪽이지, 맞지? 쌤 기준 볼게. 쌤 기준 왼쪽으로 잡아 당겼는데 혹시 이 팔이 떨어지나 얘들아? 안 떨어지지. 아까 말했잖아 쌤이 힘을 가하면 빠르기가 변해야 되는데 왜 얘는 지금 빠르기가 안 변하지?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거 이해를 잘하고 잘해야 돼요. 과학은 얘들아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이해하는 학문이란 말이야. 자 얘들아, 얘가 지금 쌤이 힘을 가하는 순간, 힘을 가하면 빠르기가 변한다 했지, 맞지? 근데 힘을 가한 순간엔 빠르게 변해. 근데 더 이상 힘이 안 가해지면 안 가하는데 왜 지금 빠르기가 또 다시 변했지?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들 그 쌤이 힘을 가하면 빠르기가 변해. 근데
힘을 더 이상 가하지 않으면 빠르게 안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아까 쌤이 힘을 가면 빠르게 변한다면서, 맞지? 근데 얘는 왜 멈춰버렸지, 이렇게 가면서? 반대로 지금 이 물과 이 물병과 이 책상 사이에 얘가 앞으로 가면서 이 책상과 물병 사이가 반대로 쓸려 안 쓸려? 쓸리지. 마찰이 나서 그래요. 힘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쌤이 얘를 우주에서 던져볼게. 우주에서 던지면 분명 힘을 가고 있지. 빠르게 변하죠. 근데 우주에서 던졌을 때 더 이상 힘이 안 가해지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빠르게 안 변하겠지. 그러면은 이 증가한 빠르기가 영원히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영원히 도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얘들아, 분명히 현실에서는 우리가 힘을 가하면 또 다시 힘이 가해지면서 빠르기가 변해요. 맞죠? 멈췄지.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는 이 마찰과 공기가 부딪히지 않았다면 얘는 영원히 앞으로 갔을 거야. 요거 이해되더라? 힘이 안 가해지면은 빠르기가 변하면 안 돼요. 힘이 안 가해지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영원히 운동을 해야 돼요. 왜? 빠르기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이 가했다는 뜻이니까. 지금 쌤이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아까 이거 하다 말했잖아, 맞지 얘들아? 쌤이 얘를 잡아 당겼어. 뭐 얘를 떼냈어. 또 들어오는 거야. 빠르게 변했지. 지금 이 입자 내부에 보면 이 중앙애랑 이 바깥쪽애랑 항상 서로 뭐가 가해지고 있는 거야?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를 과학자들이 찾아냈어. 찾아낸 이유는 바로 과학자들이 계속 한번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얘한테 왜 힘을 가하면 이 팔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왜 반대로 뭔가 버티고 있지? 맞지 얘들아? 뭔가 내가 이 왼쪽으로 잡아당기는데 뭔가 버티고 있어. 예를 들어 이것도 똑같아. 쌤이 이 물병을 잡아 당기려고 하면 얘가 지금 뭔가 서로 붙잡고 있잖아. 맞지? 이거는 현실이잖아.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과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본 결과 정말로 안에 각자 고유하게 잡아당기는 고유한 성질이 있었던 거야. 이해했어라? 그래서 이 고유하게 잡아당기는 이 힘을 과학자들이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바로 전기 현상으로 이름을 지어요. 전기들이 들어서 전기? 바로 이렇게 전기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안 놀랬잖아.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애라는 걸 찾아냈어. 그리고 얘랑 얘는 똑같은 애들이야. 똑같은 애들인데 다른 애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가 작동하고 서로 같은 애들끼리는 서로 항상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거지. 알고 보니까 서로 똑같은 애들끼리는 서로 밀치는 전기가 작동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걸 지금 따라주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각자 모든 물질은 전기라는 거를 띠고 있다는 거를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가 막 이런 거 궁금할 거 아니야. 쌤, 근데 왜 하필 전기라는 거를 띠는 물질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쌤한테 조금 더 수업을 들어본 다음에 나중에 또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렇게 전기를 띈다는 거를 찾아낸 거다. 전기를 찾아낸 거다. 알았지 얘들아?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들아 쉽게 이렇게 이름을 요 이름은 어차피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나오니까 이건 안 알려줄 거야. 근데 일단 이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제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물질이잖아, 맞지? 서로 다른 물질끼리 떨어뜨리면은 항상 잡아당기고 또 떨어뜨리면 또 잡아당기고, 마치 우리 팔이 왼쪽으로 힘을 가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것처럼, 맞지? 반대편에 뭔가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얘와 얘가 서로 다른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이제 구별짓기 위해서 얘를 숫자로 기호로 수학에서처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게 돼요. 실제로 얘들아, 너희들 여기 안에 이 물질 안에 막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어? 적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쓴 것처럼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마이너스 성질 띈다라고 그냥 표시만 할 뿐이야. 마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민찬이가 길 가다가 1,000원을 주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우 거였던 거지. 개꿀인가? 우리 얘들아. 자, 누군가가 1,000원을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1,000원을 잃었다는 뜻 아니야? 맞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수학에서도 완전 음과 양은 완전 어떤 뜻이더라? 정반대야. 맞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과학에서도 똑같이 완전 서로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표현한 거지. 여기까지 안 가르쳐 얘들아. 그쵸? 우리 쌤이 하나만 더 강조해보자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왜 이름이 양과 음으로 부르냐면 요거 혹시 수학에서 양수, 요거 수학에서 음수란 말 들어왔어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양은 어찌냐면 햇볕 양자고 요거는 그늘 음자야. 햇볕과 그늘 어때? 완전 성질이 반대야. 햇볕이 비쳤을 때 햇볕이 입체를, 그러니까 우리도 다 입자로 돼 있잖아. 입자로. 이 입자로 뚫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뒤에 그늘이 생기겠지. 근데 너희들 혹시 햇볕이 빛이 없으면 그늘이라는 개념이 있어? 생각해봐. 없지.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숫자를 과학자들이랑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양으로 나타내기로. 조금 덜 중요해 보이는 거를 그늘로 비유한 거지. 이해했으더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중심이 박혀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해 보여서 햇볕 그늘보다는 햇볕으로 비유한 거고 이거는 그늘로 비유했던 거지. 여기까지 얘들아 그냥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성질이 띈다는 거를 표현만 한 거야. 맞지 얘들아? 표현만 한 거지. 자 얘들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각자 고유한 성질을 띠고 있었는데 얘를 이 수치, 그러니까 얘랑 얘의 수치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 얘를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의 성질을 띄었는데 얘를 한번 과학자들이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숫자를 정하기로 해요. 왜 정하기로 했냐면 서로 성질이 다를 때는 항상 잡아당기고 서로 성질이 같을 때는 밀친다는 걸 과학자가 아까 찾아냈다 했잖아. 맞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것끼리는 밀치고 다른 것끼리는 붙어 있어요. 보여 얘들아? 너도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자석도 보면은 항상 똑같은 것끼리 밀치고 다른 것끼리 붙지. 들어봤어 얘들아? NS근 붙고 같은 NN끼리 밀치고 SS끼리는 또 밀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석도 얘들아 바로 여기 안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는 거야. 자석도 뒤에서 설명해. 자석은 얘들아 지금 1학년 때 나오진 않아요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요거를 너네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쉬워져요. 세상에 모든 물질이 입자로 돼 있는데 안에 보니까 각자 고유한 힘이 있었네. 그 고유한 힘을 과학생이 뭐로 불렀어? 전기 현상이라고 불렀어. 이게 전기야. 근데 항상 서로 다를 때 잡아당기고 서로 같을 때는 밀친다는 걸 찾아냈어. 찾아낸 거니까 우리 그거를 지금은 기억하고 있어서 좋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게 납득이 안 된다 하면 한번 우리가 팔을 잡아당겨 볼 때 정말로 내가 왼쪽으로 힘을 가했는데 버티고 있구나.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 개당 과학자들이 마이너스 1이라고 수치를 정했는데 이게 총 몇 개 있어야 8개 있지. 그치? 그러면 총 마이너스 1짜리가 총 8개 있으니까 총 마이너스를 총 몇이나 띄게 돼? 합치면? 그치, 마이너스 8만큼 띄게 되지. 아까 뭐라 했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달라붙는 힘이 작동한다 배웠지. 그치? 그럼 봐봐, 마이너스 8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여기가 플러스 x 플러스 몇만큼 뛰고 있다는 뜻일까? 서로 다를 때 잡아당긴다는 걸 찾아냈어. 그럼 과학자들이 예측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8을 잡아당기잖아. 이 동글동글 아이를. 맞지? 그럼 이 동글동글을 마이너스 8만큼 잡아당기려면 이 플러스 몇만큼 뛰어야지만 잡아당길 수 있을까? x값이 8이라는 거를 예측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수치를 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8을 왜 잡아당기고 있지? 얘랑 서로 성질이 다른데 서로 성질이 잡아당긴다는 거를 과학자들이 증명에 성공했다 했잖아. 왜? 얘를 떨어뜨렸는데 또 들어와. 이해했으더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플러스 8만큼 뛰고 있다는 거를 또 과학자들이 계산에 성공하게 돼요.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얘들아, 쌤이 하나만 이제 하나만 하고 이제 짚고 볼게요. 얘들 뭐냐면 혹시 이거 안 궁금해? 왜 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렇게 주변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왜 이 틈 사이가 벌어지는지 이거 잠깐 볼게 얘들아. 이거 잠깐 볼게요. 요것도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잠깐 볼게요. 너희들 이게 뭐냐면 지구예요. 지구 하기 전에 얘들아 이거부터 하자. 너희들 얘들아 얘들아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지구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왜 동그라냐면 뒤에서 할 때 때문에 증명해 줄 건데 지금 이거 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얘들아 어떠한 과학적 논리를 우리가 주장을 할 때 항상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입증을 하냐면 이렇게 입증을 해요. 처음에 주장을 해. 근데 얘들아 그 주장은 아직 사실이야 아니면 거짓이야? 내가 어떤 사람 주장을 해. 근데 그 주장이 검증을 안 했어. 그럼 그 주장이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현재로서는. 너희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이게 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말 들어봤어? 들었어 얘들아? 안 들어봤나? 예를 들어 안 들어봤어 얘들아? 이런 거야. 얘들아 어떤 범죄자가 있어. 근데 그 범죄자가 아직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입증을 못했어 경찰 쪽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얘들아 범죄자로 취급할까 아니면은 범죄자가 아닌 걸로 취급할까? 아닌 걸로 취급해요. 이거 실제로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 사람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그 사람 절대로 범죄자로 몰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몰면은 그거는 사실 거짓일 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억울할 수 있잖아. 누명할 수 있단 말이지. 똑같은 거니까. 과학에서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돼요. 과학에서 처음 주장을 했어. 근데 그 주장이 사실로 판명됐다. 그럼 그 주장이 뭐가 되는 거야? 진짜가 되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그 주장을 과학에서 이렇게 불러요. 가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었어요? 가설? 가설에는 뭔 말이냐면 가가 가짜, 설은 말씀설자야. 설명하다만 들었지 얘들아. 맞지? 말로 설명해요. 가짜로. 근데 그게 어때? 가짜지. 그러면은 그거를 뭐 해야 돼? 가설을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그럼 그 입증에 성공한다면 과학에서 이렇게 불러요. 일반화를 했다. 일반적으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한번 이게 왜 동그란지 한번 쌤이 그 과학자 중에서 유명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과학자 이름 중요하지 않아. 기억에 지워도 돼. 근데 쌤이 과학자 이름 말해준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야. 그런 과학자 있었어요 예전에. 들어봤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들어봤어? 유명한 과학자 이 사람 되게. 이 사람이 뭘로 가설을 내냐면 봐봐 그 사람도 처음부터 맞췄을까 찍어서? 아니야. 가짜로 주장을 했어. 그거를 입증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유명해진 거고. 해볼게요 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마치 이렇게 주장했어요. 혹시 트램펄린 혹시 좋아해? 트램펄린? 좋아해? 근데 트램펄린 보면 사람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트램펄 올라간 쪽이 어떻게 되더라? 공간이? 파이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 공간이 파이네? 근데 거기다가 얘들아 구슬을 떨어뜨리면 구슬이 어디로 모여? 떨어뜨리면 그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중력, 그래비티가 작동한 거 아닐까? 그래비티인데 중력이 말이야 중력. 자, 아인슈타인이 이 질량이라는 존재는 이 질량을 뭐냐면 입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다 질량이라 불러요. 질량은 뭔 말이냐면 바탕 질자의 해할 양자. 그러니까 입자로 돼 있겠지 지구도 맞지? 그치? 그 입자가 돼 있는 것들을 다 합쳐서 질량이라 부르는데 질량은 여기가 우주 공간이라면 우주 공간을 움푹 트램펄린처럼 파인다라고 가정을 내렸어. 이해했으더라? 이해했나? 근데 공간이 한쪽으로만 파져 있으면 우리는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 파인 쪽으로만 떨어져야겠지. 맞지? 근데 놀랍게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가정을 내렸어요. 우주 공간이 사방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지구 중심 쪽으로 떨어진다 라고 가설을 내렸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에요. 이해했어들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지금 따라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구 중심 쪽으로만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늘 혹시 떨어지는 거 봤어? 없어요. 왜?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들아 혹시 이런 말 들어왔어? 선생님 근데 중력하면 뉴턴 아니에요? 뉴턴 혹시 들어왔어? 뉴턴? 들어왔어? 뉴턴은 찾아낸 사람뿐이야. 너도 아까 선생님이 그거 기억나? 힘이 가해지면 얘들아 뭐가 변해야 되지? 다시 볼까? 힘이 가해지면 뭐가 변해야 돼? 뭔가 빠르게 변해야 돼. 맞아. 그거를 막 간지나는 말로 가속이라 부르기도 해요. 근데 봐봐.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너도 혹시 이거 들어왔어? 뉴턴의 사과나무 이야기 들어왔어 얘들아? 뉴턴이 사과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 봤는데 어땠어? 사과롭게 사과 방금 빠르게 어땠어? 빠르기가 변했어. 근데 뉴턴이 얘들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어. 그러니까 뉴턴은 그냥 중력이 있다는 거 뭔가 이 사과와 지구 사이에 충돌이 없었잖아. 그치? 근데 힘이 가해져 안 가해져? 가해져. 빠르게 변하잖아. 맞지? 빠르게 변한다는 건 뭐가 가해진다는 뜻이야? 힘이 가해진다는 뜻이야. 맞지? 근데 요 사실을 증명한 거는 뉴턴이 죽은 다음에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지금 얘들아 쌤이 갑자기 이 말을 왜 해주냐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야. 요거 얘가 왜 지금 이렇게 붕 떠 있냐. 그래서 요거 듣고 요거 잠깐 보고 그 다음 좀 쉬는 시간 갖다가 다시 논할게 얘들아.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공간이 사방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는 항상 휘어져 있는 지구 중심적으로 항상 힘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돼. 그래서 보통 너희들 보면 별, 행성 또는 뭐 외소 행성 이런 거 들었을 때라 그런 것들이 다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것 보면 다 어떤 모양이야? 동글동글한 모양이야. 다 이런 논리가 적용돼서 그래. 이 논리는 증명하는 거는 나중에 쌤이 또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는 그래서 항상 공간이 사방으로 휘어져 있는데 가장 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는 이 지구 중심쪽 떨어지는 거야. 왜? 지구 중심 쪽이 어때서 얘들아? 공간이 가장 많이 파여서 그래요. 근데 얘들아 너희도 혹시 왜 우리 눈에서는 이 공간이 파져 있는 게 안 보이는 줄 알아? 요거를 뭐라고 얘들아? 4차원의 공간이라 불러요. 이렇게 공간이 파져 있는 건 우리는 눈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이런 거 들었어? 3차원, 2차원이면 들어갔어? 면은 2차원, 부피는 3차원. 근데 공간이 이렇게 굴곡이 지면은 4차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인간이 이 4차원을 인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요러한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자, 요 사실을 이해했으면 요거 잠깐 볼게요. 근데 요거 보면 항상 이 얘 주변에 얘가 달라붙는데 왜 얘가 항상 이렇게 안 붙어 있고 이 붕 떠져 있냐? 이거 잠깐 들어볼게 얘들아. 얘들은 왜 이렇게 붕 떠 있냐면 과학자들이 이 동글동글한 애 있잖아. 얘 한번 이 질량을 한번 재보니까 너무 작았던 거야. 그래서 뉴턴이 뭘 생각했냐면 이걸 생각했어. 너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사과가 떨어질 때 빠르게 바뀌니까 힘이 작동하는 걸 찾아냈다 했잖아. 뉴턴이 처음 찾아냈어 중력을 그렇게. 근데 뉴턴이 뭐 또 생각한 줄 알아 얘들아? 자, 달을 봤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이런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한번 왜 달이 안 떨어지는지 한번 쌤한테 들어볼게요. 왜 들어야 되냐면 요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달이 안 떨어지는 이유랑 똑같아요. 신기하죠 얘들아? 근데 요거 보면 자 요거 볼게. 자 이거 지구라 볼게. 일단 지구에 산이 있어. 자 이거는 뭐라 보면은 뉴턴이 머릿속에 상상한 실험이야 얘들아. 실제 실험한 거 아니야 얘들아. 뉴턴이 산에 올라가지고 포탄을 쏘는 상상을 해요. 머릿속으로. 근데 너희 봐봐. 쌤 뭐라 했어? 포탄이 앞으로 쐈을 때 이게 지구 중심이야. 포탄이 날아가는 도중에 지구 중심 쪽으로 뭐가 가해져 얘들아? 배웠잖아. 힘이 가해지 맞지? 자, 왜 힘이 가해지 쌤 말했어 방금 맞지? 그래서 포탄이 날아가면서 지금 계속 중력이 가해져요. 떨어져 날아가면서. 근데 뉴턴이 이런 상상해봐. 포탄은 더 빨리 쐈어. 더 빨리 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멀리가 떨어지겠지. 자, 이번에 포탄을 더 빨리 쏴볼게. 그거 어떻게 되더라? 더 멀리 떨어지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 절대 위배하면 안 돼.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 사실이라서 근데 좀 궁금해도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돼.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 혹시 나중에 보여줄게 쌤이.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요거를 지금 싹 들어주면 돼. 근데 너희도 혹시 이런 말 봐봐. 이런 말 어때? 항상 포탄은 앞으로 가는데 얘가
계속 빨리 쏘면 쏠수록 결론적으로는 항상 지구 중심 쪽으로 힘이 가는 건 맞잖아. 맞지? 근데 쌤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포탄 속도보다 더 빨리 한번 쏴볼게요. 자, 지구 표면을 확대해볼게. 확대. 알았지 얘들아? 확대. 자, 지구 표면 얘들아 확대했어요. 포탄을 얘보다 더 빨리 쏴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지구 중심이야. 지구 중심. 확대한 지구 중심 얘들아. 알았지? 자, 날아가는 동시에 계속 휘어있는 공간으로 뭐가 가야죠? 그치, 힘이 가야지. 맞지? 왜? 왜 힘이 가야지? 선생님 어떻게 찾았다 했어?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았을 때 사과가 떨어져 벗었는데 빠르게 변했지. 힘이 가진 거지. 맞지 얘들아? 빠르게 변한 힘이 가진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중심으로 날아가면서 계속 힘이 가야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어? 근데 봐봐, 중요한 거 있어요. 포탄이 너무 빨리 솟다 보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높이랑 땅이 얘들아 어때? 지구가 어때? 네모난 모양이야? 뭐 일직선이야? 동그랗지. 그치? 포탄이 너무 빨리 쏟아 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 얘들아? 잡아봐. 포탄이 떨어진 높이랑 땅이 떨어진 높이가 어떻게 됐어? 일치하게 됐어. 이해 보여 얘들아? 보이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봐봐. 자, 포탄이 앞으로 날아가는데 떨어졌어. 근데 땅이 똑같이 떨어졌어. 왜? 땅은 둥그니까. 그치 맞지? 자, 계속 그럴게 쌤이. 지구 중심 쪽으로 쌤이 화살표 그려볼게요. 계속 날아가면서 지구 중심 쪽으로 계속 힘이 가지고 있어. 근데 봐봐, 포탄이 너무 앞으로 빨리 날아가다 보니까 포탄이 떨어진 높이랑 땅이 떨어진 높이가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지는 시점까지 빠르게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포탄이 땅에 닿는다? 안 닿아요. 달이 공전하는 원리 선생님이 있어. 신기하잖아 얘들아. 뉴턴이 이걸 머릿속에 상상했어. 똑똑하지 맞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주에서는 달이 영원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놀랍게도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우리가 아는 건 떨어지는 건 땅에 닿아야지, 맞지? 그치? 근데 너무 앞으로 빨리 날려버리면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상한 게 말이 웃기게 되는 거지.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현상을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중학교에서는. 이 지구 주변을 공평하게 회전한다. 공전 이름만 들었어요. 공전. 그래서 이거를 공전이라 불러요. 이건 뒤에 나오니까 지금 뭐 듣고 흘려도 돼요. 자, 오늘은 얘들아 열에 대해서 할 거라서 일단 쌤 이거 왜 말해줄까 얘들아? 얘가 똑같이 주변에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했어 얘들아? 마치 얘가 얘들아 얘 모습 보면 어때? 자, 우리 얘들아 과학할 때 항상 우리가 지금 쌤한테 원리를 되게 많이 배웠잖아, 맞지 얘들아? 근데 그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이해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습득을 해줘야 돼요. 과학을 배울 때. 근데 쌤이 하나만 더 하자면 과학은 거의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너는 계속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호기심. 봐봐. 너희들 이거 입자 안에 보면 어때? 이거 마치 뭐처럼 돌아? 이게 태양이고 지구라 했을 때 마치 뭐처럼 돌고 있어? 별과 행성 사이처럼 비슷하게 돌고 있지. 그치? 필연적인 이유야. 신기하죠? 뭔가 누가 관여했어? 아니야. 누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 웃기게도 이렇게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우리는 사실 낭만이 좀 사라지긴 해. 예를 들어 옛날 같았으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막 태양 주변에 지구 막 돌고 있잖아. 그럼 옛날 사람들 뭐라 생각했을까? 아, 이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애가 이거를 뭔가 돌게 만드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낭만은 조금 사라졌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낭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써 뭔가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아시더라? 우린 진짜로 과학을 배우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좀 재밌지 않나? 재밌어요? 자, 어쨌든 실제로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 보니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돌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신기하죠? 그럼 쌤이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달라붙어 있는 이유가 얘랑 얘 사이에 전기가 통해가지고 달라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입자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너희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보면 뭔가 크게 나눠보자면 너는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쇠에 속했다. 쇠의 금자에 소속할 속자. 금속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 금속? 얘들아 금속? 근데 이거 보면 이거 보통 반짝반짝 거리는 거로 혹시 금속이라고 부른 적 없어? 금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뭔가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 뭐 책이든 뭐 이거든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입자 중에서 금속이 아니하다. 뭐라고 볼까? 들어본 적 있어? 비금속 이런 말 들었어요? 비금속 아닐 비자 써가지고. 근데 입자는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 너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쌤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 왜 금속과 비금속인 왜 어떤 애들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어떤 애들은 왜 반짝반짝 안 거려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 내가 아까 배웠다시피 이 중앙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게 애가 있다 했죠. 그치? 전기 띄고 있다 했지? 전기 띄고 있는 애가 두 개 있다 했죠. 그쵸? 그럼 봐봐 이렇게 볼게. 중앙에 플러스 1을 띄고 있는 입자가 있어.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지금 달라붙어 있는 거야? 전자를 불러안 되지. 전자 몇 개니까 이 동글동글한 애가 몇 개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까 주변에? 마이너스 1짜리가 한 개 돌고 있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서로 다른 전기를 들 때 달라붙는 힘이 다 있죠. 맞지 얘들아? 이거 어때? 플러스 2 플러스 2는 이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달라붙어 있어? 두 개 안으로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해볼게. 얘들이 다 있어 이렇게? 다 있어? 아니지. 요 원리로 해서 영원히 돌고 있어. 이렇게 맞지? 근데 이렇게 영원히 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매우 질량이 작아서 그래요. 질량이 매우 작으면 그러니까 질량이라 뭐 말이면 말했지만 입자로 돼 있는 것들 질량이라 불러요. 알았지 얘들아? 이것도 질량 이렇게 있겠지. 이것도 질량. 그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자로 돼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은 질량이라 불러요. 어때 얘들아? 사람마다 다 질량이 다를까 안 다를까? 입자의 개수 달라 안 달라? 다르지? 그래서 질량은 정의는 뭐라 부르면은 정의는 시험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고유한 성질이라 불러요. 고유한 성질 안 어렵죠? 고유한 성질 맞잖아 얘들아. 고유하잖아 맞지? 우리 다 질량 다르잖아 맞지 얘들아? 자 얘들아 거의 다 했어 얘들아 거의 다 했어. 그래서 플러스 3이면은 얘들아 어떤 일을 하면 이런 일을 하는 너네 봐. 여기 중앙에서 전자 돌고 있잖아. 근데 얘들아 전자가 아니라 전자가 안 부를게. 입자 자 이 입자 주변에 입자가 돌고 있잖아 맞지?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에 돌고 있는데 입자 사이가 멀어질수록 점점 돌 수 있는 이 입자의 이 궤도가 커져 길이가 커지지. 그러면 얘를 이 입자를 더 많이 얘랑 멀어질수록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적게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봐봐. 똑같은 이 입자 길이는 밀치는 힘이 가진다 했지 맞지? 밀치는 힘 그치? 근데 이 밀치는 힘 때문에 이 궤도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입자가 한정적이야. 그래서 한번 과학자들 계산해 보니까 이 첫 번째 궤도에는 이 마이너스 1을 띄는 입자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두 번째를 다 들어가면 이 입자 길이는 같은 입자 길이는 셈이 밀치는 힘이 작동한다 했지. 밀치는 힘 맞지? 그래서 밀쳐가지고 이렇게 높게 떠버려. 그래서 또 한 개가 붙들려 있어요. 왜? 세 개가 붙을 수 있잖아.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만큼 잡아당길 수 있는 전기가 있다 했지. 맞죠? 근데 다 채워진 순간부터는 다시 또 밀쳐져. 근데 또 플러스 4, 플러스 5 입자들이 힘이 세지면은 점점 플러스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 다른 성질 띄는 이 마이너스 입자를 더 세게 잡아당기겠지. 맞지? 이렇게 가까워져요. 가깝게 돌게 돼. 자 얘들아 쌤이 갑자기 이런 말 왜 하냐면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살짝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같은 궤도가 있는데
멀리 있는 이 입자를요 바로 금속이라고 불러요. 왜? 멀리 있으면 외부의 힘과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입자가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 약하게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돌기 때문에 외부의 이 뭐 열과 또는 힘을 가하면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쉽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멀리 있으면 쉽게 떨어져 나가는데 바로 이 마이너스 1짜리가 이 마이너스 1이 있다가 빠르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광택이 나요. 신기하죠?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자, 이 원리는 다 지금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이해할 수 있어. 일단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띄고 있는 입자에 멀리 돌고 있으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얘들아 얘가 멀리 있다 보니까 얘가 약하게 붙들려 있어 얘한테. 그래서 외부의 힘을 가했을 때 또는 에너지를 가했을 때 쉽게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입자가 쉽게 움직이면서 이 빛을 반사시켜버려. 얘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 광택이 난다라고 불러요. 반짝반짝. 신기하죠 얘들아? 자,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은 금속은 이런 원리가 있고 비금속은 뭐야 얘들아? 바로 이거야. 플러스 힘이 세져가지고 같은 궤도가 있을 때 플러스 힘이 세지면은 점점 가까워지지. 힘이 플러스 힘 세지니까 마이너스를 띈 애들을 세게 잡아당기는 거 아이가? 세게 잡아당겨 돌고 있지.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외부의 힘과 에너지를 가해도 이 돌고 있는 전자를 전자 뭐라고 하면 되지? 입자로 올게. 이 돌고 있는 입자를 떨어뜨리기 힘들까 어려울까? 가까워지면. 넌 자석도 똑같아. 보면 얘들이 서로 성질이 다를 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배웠잖아. 맞죠? 근데 이게 가까워질수록 세게 붙들다 보니까 떨어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돌고 있는 애들이 바로 뭐라 부르냐면 바로 이거를 비금속이라 불러. 비금속 애들은 이 주변에 돌고 있는 마이너스 1자리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 그래서 잘 못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입자에서 계속 붙들려 있어요. 근데 얘들은 다른 입자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입자 내부에서 가까이들은 이 입자 내부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반짝반짝 거리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비금속이라 불러요. 일단 선생님이 이거 이름 말해줄게요. 요거 시험 나오진 않지만 이게 중학교 때 시험 안 나오잖아요. 중학교 연습 시험 나와요. 근데 자 이거 이름 선생님 말해주면 얘를 바로 전자라 불러요. 벌써 또 있어요. 들어왔나요? 전자. 전기를 띠고 있는 그 자식이라 해가지고 전자라 부르는데 이 전자가 실제로 떨어져 나가면 그걸 바로 그 유명한 전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까지 몰라야 되고 자 금속과 비금속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우리 책 잠깐 볼게요. 책 얘들아 88쪽 볼게요. 88쪽 얘들아 딱 88쪽 89쪽까지만 하고 얘들아 쉽게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열의 이동 볼게 얘들아. 열의 이동 너네 그 제목 보면 아래 보면 책상에 올려둔 사과보다 냉장고에 넣어둔 사과가 차가울까? 얘들아 이렇게 너 차갑다 할 때 자 얘들아 중요한 거야. 아까 우리가 입자라는 걸 배웠지. 그치? 근데 얘들아 그 입자들은요 입자들 얘들아 열이라는 거를 흡수나 방출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너희들 그 열이란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열은 무조건 입자들만 흡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혹시 그 태양 보면은 막 뭘 내뿜어? 막 뭐 불 열을 내뿜지. 뜨겁잖아. 그 뜨거운 거를 얘는 열이라 불러. 앞으로 열 더울 열 써서. 근데 이렇게 열을 내뿜는데 그 열을 내뿜는 이유가 뭐냐면 원리는 뭐냐면 그 태양 내부 안에 보면 엄청나게 중력이 셀까 안 셀까? 어마무시하게 공간이 많이 휘어 있어요. 그렇게 세게 누르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세게 누르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세게 누르면은 열이 엄청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태양 내부 보면 엄청나게 세게 누르고 있다 보니까 입자가 막 깨져버리는 일이 일어나. 이때 입자가 깨질 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로 바뀌어요. 이거는 실제로 증명한 건데
그래서 이 입자들 얘들아, 자 우리 모든 물질은 다 입자로 돼 있잖아. 이 입자들은요 실제로 열이란 거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다 입자로 돼 있지, 맞지? 근데 그 입자는 다 열을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봐봐, 우리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움직이지. 우리 왜 움직여 얘들아? 우리가 지금 뭘 썼어? 열을 쓴 거야. 근데 그 우리 영양소 먹지. 뭐 음식 먹지, 음식 맞지? 근데 음식은 혹시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열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들아, 너네 음식 만지면 따뜻해? 어때? 안 따뜻하지? 안 따뜻한 것도 있잖아, 맞지?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 그 쌤이 하나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생각해봐. 너희들 혹시 얘들아, 너희들 먹이 사슬이라는 말 들어봤어? 먹이 사슬? 들었어? 얘들아, 우리가 돼지, 소, 닭을 먹던 먹이 사슬로 인해 가지고 돼지, 소, 닭 아래 내려가다 보면 걔들은 뭘 먹어? 맨 아래 뭐가 있어? 식물이 있어요. 들었어요? 식물? 너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들어봤어? 식물은 가만히 있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 못 먹지. 그래서 걔들은 스스로 뭘 만들어? 영양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맞아, 그거야. 걔들은 먹이사슬 통해서 쭉 올라오지, 인간까지. 그럼 우리가 돼지, 소, 닭을 먹어도 결론적으로 걔들이 옛날에 흡수했던 빛이 튀어나와요. 신기하죠? 우리도 견적으로 빛이 먹고 사는 거야. 자, 우리도 견적으로 빛과 열, 이런 거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에너지라 불러요. 에너지. 에너지를 얘들아 뭔 말이냐면 이렇게 불러요. 에너지는 얘들아 일을 시키는 능력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쭉 올라왔지, 맞지? 그래서 돼지, 소, 닭도 식물을 먹다 보니까 돼지, 소, 닭 안에는 에너지가 저장돼 있어. 에너지가, 빛 에너지, 열 에너지가. 그래서 그 영양소를 깨트리면 예전에 얘네들이 식물이 과합성을 해가지고 저장했던 열과 빛이 튀어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양소를 안 먹으면 우리 어떻게 돼? 우리는 죽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도 뭘로 돼 있어 얘들아? 뭘로 돼 있어요? 우리도 다 입자로 돼 있죠. 입자 얘들아 무조건 움직임을 취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해했어 얘들아?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왔어? 바로 먹이사슬 통해서 쭉 아래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질량은요, 그러니까 입자들은요, 입자 답자 질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질량들은 다 열이라는 에너지 통해서 움직인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그걸 열이라고 불러요. 너희들 온도 알아볼게. 온도. 얘들아 선생님 약속할게. 88초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너무 오래 했다, 맞지? 혹시 얘들 힘든 사람 있나?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없나 아직? 일단 88초 볼게요. 자, 온도. 일단 온도 보면 온도가 뭔지 치면 온이 따뜻한 온자에 도가 정도 도자야. 그러니까 따뜻한 정도라는 뜻인데, 근데 온도라는 걸 그럼 왜 우리가 표현하냐면 일단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얘들아 혹시 선생님 뭔 뜻이었어 방금? 에너지? 사전적 의미가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을. 선생님 에너지 쓰고 있지, 맞지? 만약에 얘들아 에너지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열은 눈에 보여. 그래서 온도로 나타내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온도는 말 그대로 열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숫자로 표기합니다. 안 어렵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온도가 뭐냐면 너희 혹시 이런 말 들었어? 과학자 이름. 혹시 너희들 셀시어스라는 과학자 이름 들어봤어? 뭐 들은 사람 없을까, 맞지? 너희들 이건 들어봤어 혹시? 섭씨 온도. 들었어 얘들아? 섭씨 온도 뭐지? 이게 70도. 왜 이렇게 붙이잖아, 맞지? 얘들아 여기 C가 뭔 말이냐면 이 C가 바로 과학자 이름 앞을 땄어요. 자 얘들아 쌤이 하나 또 재밌는 말 해주자면 어떠한 단위를 쓸 때 과학에서는 보통은 그 과학자의 자기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보통 앞에 자기 이름을 따요.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서 섭씨 온도를 해가지고 70도 할 때 이렇게 과학자 이름을 땄어요. 안 들었지 얘들아? 얘들아 섭씨 온도는 그럼 뭘 기준으로 한 거냐? 바로 여기 기준이었어. 내가 봐. 또 혹시 이런 말 들었어? 우리 생명체들은 70%는 물로 돼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그래서 우리 생명체들은 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섭씨 온도는요 물이 얼고 녹고 끓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온도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물이 얼고 녹는 점을 0도라고 불러요. 어디만 들어봤어요? 물이 0도씨 온다.
0도씨에 녹는다. 얼음이 0도씨에 녹는다. 들어봤어 얘들아? 근데 물이 몇 도씨에 끓는다고 혹시 들어봤어? 100도. 혹시 이거 이상하지 않아? 왜 항상 물은 100도에 끓여야 되고 왜 항상 물을 0도에 끓여야 돼? 누구 기준으로 했어? 누구 기준으로? 물이야.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한 거예요. 얼고 끓고를 100등분한 거를 바로 섭씨 온도라고 불러요. 섭씨는 뭐냐면 이게 C로 시작하지 맞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뜻을 붙여서 너희들 보통 성 붙이면 C라고 보잖아. C 어떤 C 맞지 얘들아? 무슨 C 무슨 C. 그래서 이거를 섭씨 온도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 셀시어스라는 과학자가 C로 시작하니까 섭씨라고 불렀는데 걔가 물을 기준으로 어느 얼고 녹는 지점이 0이고 끓는 지점을 100도를 이제 정했는데 그 틈 사이를 100등분한 거를 섭씨 온도로 정했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물이 항상 100도씨에 끓는 이유는 바로 그냥 물로 정액된 그런 거예요. 알았지? 근데 꼭 기억해줘 얘들아. 자, 너희들 절대 온도 볼게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뭐냐면 온도는 또 섭씨 온도뿐만 아니라 절대 온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절대 온도는 뭐냐면 이런 논리예요. 봐봐, 이런 논리예요. 절대값. 절대값이 뭐야?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쌤이 얘들아 사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좋아요. 이해를 하려면은 봐봐, 근데 어떤 거를 막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좋지 않아? 자, 한번 이해 한번 시켜볼게요. 맞아. 아까 그 논리 맞단 말이야. 여기에서 얼마나 벗어난 지점 맞아요. 뭐 마이너스 2면은 플러스 2면은 둘 다 결론적으로 0에서 이만큼 벗어났지. 그게 절대적 수치지 맞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얘들아 항상 뭐가 있어? 기준이 있어. 맞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상대값은 얘들아 어때? 기준이 항상 일정해? 아니야. 상대적이라는 거는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바뀌지 맞죠 이렇게. 그치? 자, 절대 온도는 뭘 말하는 거냐? 기준이 있어요. 한 기준이 몇일까? 0이에요. 안 그랬지 얘들아? 절대 온도도 기준이 0이다. 절대값이니까. 상대값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절대 온도를 또 왜 쓰냐? 혹시 얘들아 상상해봐. 혹시 왜 쓸 것 같아? 왜 쓸 것 같아? 절대. 봐봐. 너희들 섭씨 온도는 우리가 물을 기준한 거지. 근데 얘들아 너희들 혹시 물이 0도 봤을 때 얼잖아. 얼음이잖아. 혹시 얘들아 너희들 얼음은 열이 없어 보여? 어때? 얼음 봤을 때 열이 없어 보여 얘들아? 어때? 이렇게 열이 있어요. 근데 얼음 확대 보잖아. 확대 볼게. 확대 볼게. 얼음 확대 보면 자 얼음이야. 확대 보잖아. 그러면 입자로 돼 있겠지. 맞죠? 아까 배웠지 얘들아? 근데 입자들은 얘들아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붙어 있을 수 있지. 힘이 작동할 수 있지 맞지 서로. 그치? 근데 얼음 확대 보잖아. 얘가 입자들이 너무나도 질량 찾다 보니까 떨고 있어요. 일을 해야 하네? 일을 하지. 그치? 에너지다 뜻이야. 그래서 정말로 과학자들이 열이 없는 상태, 즉 절대적인 열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었어. 그게 바로 절대 온도예요. 과학자 이름 켈빈을 땄어요. 켈빈. 혹시 너희도 혹시 그 이런 거 들어봤어? 외국 사람 이름 중에서 그 켈빈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썼던 이름 거 알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어. 케빈 너 혹시 알아? 그 약간 그 나홀로 집이 알아 얘들아? 나홀로 집의 케빈보다 조금 더 오래 쓰던 언어가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외국 사람 많이 썼던 이름이야. 그래서 그 과학자 이름 켈빈을 따가지고 뭘 쓸까 얘들아? 단위를 K 써요. 이렇게 써요. 근데 0켈빈에도 뭔 말이냐면 정말로 뭐가 없다는 뜻일까? 열이 없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얘들아? 그럼 잡아 얘들아 0켈빈은 정말로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몇 도일까? 궁금하잖아 얘들아. 섭씨 온도 나타내면 우리가 얘들아 쓰는 온도가 섭씨 온도야 아니면 절대 온도야? 섭씨 온도야. 우리가 얘들아 섭씨 온도로 나타내야지 그게 감이 잡혀 안 잡혀? 감이 잡혀요. 왜? 우리는 얘들아 보통 평상시에 누군가한테 말할 때 섭씨 온도로 말해 절대 온도로 말해? 섭씨 온도지. 맞지?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 한번 봐봐. 너희들 영도에도 온도 낮아 안 낮아? 낮죠 얘들아? 오늘 얘들 온도 영하 2도 있는데 알고 있었어? 봐봐. 정말로 열이 없는 상태의 섭씨 온도를 몇 도냐면 마이너스 200. 얘들아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알았지? 맞죠? 책 보고 풀면 돼야지. 이건 외울 필요 없어. 1.5도 돼요. 정리해보자면 정말로 요게 열이 없는 상태야. 에너지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273.15도 얘들아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다 쌤이. 이 정도의 온도가 도달하면 얘들아
그 입자는요. 얘들 입자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해했어 얘들아? 열이 없다 보니까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혹시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얘들 너 봐봐. 공기도 얘들아 어때? 운동을 해야 안 해? 일을 해야 안 해? 하죠? 그래 너희들 봐봐. 여기 치킨 냄새 갖다 놨어. 치킨 냄새가 멀리 있어도 냄새가 안 나. 나죠? 왜? 입자는 너무 질량이 작아서 열을 흡수하면 열은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해야 안 해? 하죠.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273.15 되면은 치킨 갖다 놔도 냄새 입자가 퍼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냄새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안 넓지 얘들아? 근데 얘들아 우리가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온도가 이래? 그럼 우리 다 죽겠죠, 맞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열이 없는 상태는 이렇다. 그래서 쌤이 정의 하나 나타낼게요. 정의. 자, 쌤이 정의를 나타내보자면, 자, 켈빈과 섭씨 온도를 변환시킬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봐봐. 0 켈빈일 때 마이너스 273.15도니까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봐봐. 실제로 만약에 섭씨 온도가 섭씨 온도 이렇게 있을 때 0 켈빈을 만들려고 한다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도를 더해주면 그러니까 273.15를 더해주면 실제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 A, B, A, B 하면 실제로 0 켈빈이 마이너스 23.15도니까 얘가 0이라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73.15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절대 온도랑 섭씨 온도를 변환할 때 식은 요렇게 나타내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 얘들아. 알았지? 그 양측 보고 이해하면 안 돼. 혹시 이건 이해가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0 켈빈 때 마이너스 273 켈빈이 항상 몇이 커? 207 그래서 더해주는 거야. 변환할 때. 이해했어 얘들아? 이거 왜 더했다 쌤이? 정말로 열이 없으려면 온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알았지 얘들아? 근데 혹시 너희들 좀 힘드나? 조금만 쉬었다 할까? 조금만 얘들 쉬었다 할게요. 너희들 좀 힘들어. 혹시 아이들 안 힘들어? 괜찮아? 괜찮은 거 같네? 안 괜찮나? 혹시 얘들 화장실 갔다 오면서 싶은 사람? 빠르게 말해봐. 물 먹고 싶은 사람? 없나? 사탕 먹고 싶은 사람? 없어? 그래서 얘들 조금만 더 할게. 얘들 조금만 더 할게요. 너희들 그 절대 온도, 섭씨 온도 다 있어. 근데 얘들아 왼쪽 볼게요. 화씨 온도. 화씨는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안 써. 우리나라 절대 안 쓰고 시험도 안 나올 거야. 알았지? 근데 화씨만 혹시 들어왔어? 이거 혹시 어디서 나라에서 많이 쓰는지 알아?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많이 써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안 나올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다 보니까 화씨는 말 그대로 F로 쓰고 이건 하지 맙시다. 실제로 미국에서 쓰는 단위고 얘는 한마디로 아까 물로 정했지 맞지? 우리 섭씨 온도는. 근데 화씨는 물로 정하진 않았어. 그래 당연히 숫자가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것만 이해하고 쓰면 돼요.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오케이. 다 했어 얘들아. 다 했고 우리 다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온도와 입자의 운동 볼게요 얘들아.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 둔해진다. 너 핑크색 줄 끄은 거만 보면 돼요. 이게 뭘 의미하면 얘들아 아까 말했어. 얘들아 입자는 매우 질량이 어떨까? 봐봐.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입자로 돼 있어 세상이. 근데 그 입자로 돼 있는데 얘를 확대해 보자면 엄청나게 작아요. 아까 선생님 보였지? 엄청 작아. 근데 붙어있는 이유는 뭐야? 전기를 띄고 있잖아 맞지 서로. 그치? 붙어있는데 쌤이 하고 싶은 말 얘들 이거야. 자 얘들아 쌤 이거 아이패드인데 이 아이패드 입자로 돼 있겠지 맞지? 이 아이패드의 입자와 입자를 사이를 한번 벌려볼게요 살짝. 모든 입자를 다 벌려보면 이 아이패드 혹시 눈에 보일 것 같아? 안 보여요. 너희도 혹시 그 쌤과 사이에 실제로 공기가 있어 없어? 너희들 뭔가 마시고 있지 맞지? 그치? 뭔가 있어 이게. 근데 뭔가 바람이 불면 옷이 막 날아가고 머리카락 날아가는데 근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얘들아? 여기 지금 이 공기가 안 보이지? 혹시 왜 안 보일 것 같아 얘들아? 공기는 얘들아 왜 눈에 안 보이자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너무 멀리 있고
입자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이를 벌리면 안 보여. 너희들 뭘 해야 할지 모래선 모래 팠어. 모래를 다 자 이렇게 다 걷어낸 다음에 모래 딱 하나를 쌤이 손을 올려놨어. 너희는 보여 혹시? 모래에 쌤이 하나를 얹어놓으면 보이나? 안 보이겠지. 똑같은 논리야. 이해했어? 그래서 입자는 너무 질량이 작아서 에너지, 즉 열을 흡수하면 열은 에너지다 보니까 너무 쉽게 운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높아지면 열이 많다는 거니까 입자가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온도가 낮았단 말은 열이 적다 보니까 일을 못하겠지, 맞지? 그래서 입자가 둔해져요. 안 어렵죠? 일단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너희들 힘들어 돼가지고 일단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화장실 갔다 오서 화장실 갔다 오고 좀 쉬었다 하고. 일단 그 88쪽에 그 안 쉬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1, 2, 3, 4번 한번 풀어봐봐 얘들아. 2, 3, 4번 아래 거. 얘들아 여기 아래 거 88쪽에 아래 거.